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더운데 어떻게 사세요? 반팔로 살고 있습니다. 네, 3월부터 에어컨 끼신 분. 아, 그렇습니다. 네, 3월 여름이 20일. 기 날짜 하순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여름이 두려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저희 고정 게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이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이면 가발이 좀 더 힘들죠. 가발설이 많으나 가발은 아닙니다. 네, 네. 가발 아니에요.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헤드뱅잉 하는 거 봤어요. 예. 언젠가 그 황교안 대표처럼 네. 삭발을 한번 해보시면 보여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정말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발이 아니라는 사실만 인증됐다. 네, 그래요. 네. 아,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요. 최근에 목사들에 대한 검찰의 네. 구형이 떨어진 건도 있고, 음.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건도 있고요. 네. 저희 평화나무와 또 다 무관하지 않은 사건들인데, 네, 일단은 인천세소만교회 그 성구름이 사건 지금 막바지죠 1심 재판이. 예. 네, 김디모데 목사님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월 9일 그 오후 3시 10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공개 재판이어서 네. 예, 저희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정인 목사님과 함께 참관하고 이렇게 재판 마지막 최후 변론을 지켜봤는데요. 결심 공판이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7월 이제 9일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 인천세소망 측 목사, 이 가해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진술을 할 때 도덕적 책임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지막 발언을 했고요. 도덕적 책임? 어떤 도덕적 그러니까 책임? 목사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피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그 자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적인 어떤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지 이 강압적인 어떤 이런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뭐 연애 차원의 성관계는 있었다고 전부 인정합니까? 연애의 연애를 몇 과정에서 명이랑 동시에 예, 합니까?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쳤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그 구형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구형 떨어진 날,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평화나무 설립되기 전에 카이로스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당시에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저도 이게 또 그때 기억이 살아나면서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견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취재할 때 파악했던 바로는 이 가해자 김다정 목사가 되게 여러 명의 자매들에게 굉장히 접근을 막 했었고, 뭐 개중에는 예를 들자면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거죠. 뭐 좀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고, 네. 살면서 좀 사랑이 필요한 어떤 자매에게는 휴대폰 비용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뭐 이러면서 필요를 막 채워주고, 그리고 뭔가 그런 약한 고리들을 이용하면서 어떤 자매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목사와. 이 목사와 자신이 결혼할 네, 것이다. 네. 그런데 그 피해 여성들이, 저는 처음에 제가 취재를 갈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자매들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해요. 이게 저도 이게 나의 선입견이구나. 굉장히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고 굉장히 많이 반성했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자매들이 좀 노는 친구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더라고요, 2년 중에. 예. 근데 만나보면 정말 성실하고 정말 그런 어떤 도덕적 관념도 되게 투철한 친구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근데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고 이런, 그때 당시에 전도사 시절부터였잖아요. 네네. 그런 전도사가 나한테 특별하게 다가와서 이런 것들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친구 되게 많이 거부했었는데 이게 어떤 순간에 어쨌든 계속 그렇게 너는 특별하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허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모텔에 데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너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내가 안 좋은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될 때까지 시도하는 형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피해자가 중3 때부터 굉장히 그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그 완전히 그 정말 이게 제가 그 사례를 취재하고 나서 아 이게 그루밍이구나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 완전 이해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내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를 너무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사안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한 자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이제 죄책감이 일어나니까 어떤 나중에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상담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가해자 목사를 걱정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 가해자 목사가 뭐 상처가 있고 힘드니까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상담사가 계속 그 속마음을 물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너는 어떠니?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벗어나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고백했다면서 제 앞에서도 펑펑 울었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고 네. 세상에. 그러니까 계속 이랬던 거고 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소한 친구들은 4명이지만 그 여성분 고소한 여성분은 4명이지만 사실 제가 만났던 거는 10명인가 11명인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이 언론에 이제 공론화가 됐을 때 그 저하고 그리고 정혜민 목사님한테 SNS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가 피해 사실이 있었거나 또는 유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들이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또 이루고 계시고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사건인데 네네. 그때 그 사람이 이 가해자였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 교회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여 명 됐었죠. 그래서 개별로 20명. 맞습니다. 그게 제보해 주신 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 20여 명이라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여러 가지 혐의를 근거로 해서 저한테 이제 명예훼손을 걸었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디모데 목사님한테만 걸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보내주신 분들 거를 전부 캡처하고 자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증을 받아서 경찰에 넘겨서 이렇게 그 무혐의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제 이 6월 9일 날 이제 마지막 그 최후 변론을 할 때 저희 변호인 측 그 차미경 변호사 여성 변호사협회 차미경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 연애를 빙자한 이것은 명백한 종교적 그루밍이다. 15세부터 17세 사이의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재판부가 방치한다면 무죄를 준다면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테니 예방 차원에서도 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종교 성직자의 그루밍 성범죄 사례의 첫 판례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말 그래서 이번 재판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사례를 만든다면 앞으로도 이 종교 단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목사의 성범죄, 교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뭐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예. 네.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을 카이로스에서 이제 터뜨리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해 있었잖아요. 이제 피해자분들이 기자회견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개신교계 방송사 중에 한 곳에서 마지막까지도 토론이 벌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토론? 남성 여성 갈라져서 이거는 범죄다. 이거는 그냥 사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일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그러면 많은 여성을 상대로 다 그렇게 목사라는 신분으로 연애하고 이랬을 때 그럼 그 여성들이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면 내가 믿고 따르는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목사가 교인하고 이 결혼 안 한 목사가 여성 교인과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 있죠. 네. 그건 뭐 범죄가 아닌데 지금 이 사안은 미성년자 예. 그리고 한두 가수. 명이 아니고. 네. 예. 이거는 왜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어떤 아니, 경우는 자매 2명을 다 어, 그 한꺼번에 사귄 여성들 중에 응. 자매도 있어요. 자매? 예. 예. 언니랑 동생이 그래요? 예. 그러면서 관련된 둘을 이간질 시킨 거예요. 뭐 동생한테는 언니가 너무 뭐 적극적이라느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언니한테는 동생이 뭐 어쩌고 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건 범죄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2명, 3명씩 사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진짜 뭐 바람둥이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수평적 관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목사가 목회적 지도를 명분으로 해서 이게 성관계를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자기 아버지 교회 그 왕국에서 그렇지.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거 포인트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네.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지금 저기 감옥 들어간 분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떤 그 여자들이 사실 촉이 좋은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몰랐을까. 근데 그것도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뿐인데 네가 그렇게 오해하면 자긴 너무 슬프다라는 뭐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을 반복듯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X정이 김X현이 네. 예, 그 저기 재판정에 김X현으로 돼 있습니다. 예. X가 다지요. 예. 다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재판부는 잘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 그 가해자 쪽 변호인 측은 이게 엄연한 하나의 연애 행위지.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범죄는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했고요. 그러면 이제 쟁점은 예. 이 목사의 예. 그 위치가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네. 목사와 이 피해 여성 교인 이 사이에 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최대 쟁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검찰 측도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목사와 교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과연 발생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 지점을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좀 안타까웠었던 것은 저희 피해자들을 이제 여성 변호사 협회에서 여변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한 분 변호사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십수년간 성범죄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모든 직업군 중에 가장 처벌이 안 된 직업군이 목사라서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면 이가 갈리고 치를 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망을 가장 잘 빠져나가는 가장 잘 빠져나간다는 직업군이라는 말이죠. 말이죠. 예. 근데 이번 결과 추이는 정말로 전적으로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정말 이거를 그냥 봐준다면 교회에서 뭐 목사들이 어린 친구들이랑 연애라는 이름으로 마구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지점을 저희 이제 변호인 측은 네. 반복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를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어떤 딸 가진 예. 부모가 이제 교회 보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개신교 목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직업군별로 보면은 목사들의 성범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얘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간이라도 의견서를 좀 넣어서 목사들의 이런 성범죄 비율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목사들의 성범죄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 판결을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네. 하여튼 뭐 재판부가 그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은 되는데, 이 사실은 정치 무대에서도
위력이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정치보다도 더 이 그루밍의 그 폐해가 심각한 곳이 바로 종교 단체입니다.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는 것이 일종의 어떤 관행이고 또 그것이 또 장려되고 있는 한국교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무대도 그렇게 위력을 인정했다면은 종교 무대는 더 이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 신체 접촉의 그 수위도 음. 보통 센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성폭행. 지금 이 김다정은 어떻게 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까? 예, 불구속 상태. 혹시 예. 센 로펌이 붙었나요? 아, 이 로고스에서 로고스가 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로고스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로고스가 그런 데서 또 역할을 하는군요. 예. 예. 몰랐습니다. 네, 뭐 로고스와 다른 이 로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닌 거예요, 로펌이. 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로고스가?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응.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법의 판단이 그래서 주목됩니다. 예. 예. 네. 이 사건 언제가 선고일이죠? 7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인천지방법원. 예. 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빛과진리교회 건도 음. 이제 검찰에서 일부 기소 그리고 일부 무혐의를 냈는데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목사가 강요 방조죄와 화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교회 리더십 훈련 선발 조교 리더 2명도 강요죄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리더십 훈련생들에게 인분을 먹고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 40km 행군,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달리 검찰은 자만자기 훈련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J씨에 대한 책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해 가족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정말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는 고소인인데, 검사가 처분 내리는데도 저는 한 번도 검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앞서 경찰은 김명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 20여 명이 교회 돈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교회 돈이 일부 리더들에게 송금됐거나 일부 리더가 교회 소유 건축물에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빛과진리교회에서 발생한 가학행위와 관련해 사례를 모아 추가 고발하고 불기소된 건들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명진 목사의 신학사상을 조사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 진상조사위원장 강재식 목사에게 김명진 목사의 신학사상을 다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강재식 목사는 평화나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식 목사는 김명진 목사를 솜방망이 처벌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는 원성을 삼바했습니다. 일단 그 일부 무혐의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 배임이라든지 네. 또 사기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무혐의가 났는데 바로 평화나무가 이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난 건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이 법원으로부터 재정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되지만 음. 좀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김명진 목사 외에 26명을 이 그러니까 횡령 배임으로 같이 다 그 기소 의견을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에서 그냥 이거를 무혐의 낸 어떤 그런 이유서를 좀 보면 네. 사실 실상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저희가 재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법정에 선다는 건데 일단 강요. 핵심은 똥 먹인 거는 사실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학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떤 매맞음이라든지 똥먹임, 뭐 구더기 먹기,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쓰레기통 들어간 쓰레기통 거. 들어가기, 네. 예. 무슨 뭐 차 트렁크에 갇혀 있기, 무슨 뭐 그런 귀신 나올
법한 묘지. 그런데 예. 묘지에 가서 채찍질로 서로 돌아가면서 때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유흥업소? 유흥업소에 가서 매 맞을 때까지 전도하기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폐가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것들 진짜 많이 하셨는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을. 그러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아니 그 고난을 받을 그 길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거 말고요. 이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렇게 좀 연대하고 또 같이 그분들을 섬기고 그것만으로도 고난 훈련 충분합니다. 근데 왜 엉뚱하게 서로를 때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똥을 먹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영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레벨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야 되는 그 레벨업 업그레이드 참 하여튼. 단계로 그렇게 그걸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별놈들이 다 목사가 되네. 참. 아유. 근데 여기야말로 정말 대형 로펌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을 썼어요. 야 이거 돈 3대 없으면 로펌의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이게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가해자라도 무죄가 되고 정말 참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무죄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기소됐으니까. 근데 일부는 무혐의 받았잖아요. 네. 무죄로 판단받은 거 아닙니까? 강요 검찰로부터. 방조죄 그리고 학원법 위반. 너무 좀 약하다. 좀 센 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만큼은 검찰이 인정해 줬다는 점, 그 점은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수사기관 여기서 이런 판단을 받기 전에 교회 또 교단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안 했죠.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봐준 거죠. 김영진이 휴가 준 거 휴가 뿐이잖아요. 줬죠. 네. 휴가 그랬죠? 줬는데 누가? 사실상 휴가를 전에 안 가고 본인이 계속 설교했죠. 평양노회가 24일 빛과진리교회 6개월간 김진하 예수사랑교회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교회 측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시한부 당회장으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목사가 오게 됐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노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 교회 내부에서는 노회 결과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또 임시노회 장소와 시간이 이틀 전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예수사랑교회로 돌연 변경됐습니다. 노회하기 이틀 전에 호텔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가 노회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부석이 임원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빌려주질 않아요. 저희가 사실 이 호텔은 저희가 임시노회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78회 동창회 중간 시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임시노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호텔 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나 호텔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예, 그 어디 한식 행사 여기도 안 했어요. 호텔 측에서 거부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호텔에 안 오셨어요. 저기 호텔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지금 못하도록 혹시 조치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앞서 평화나무는 24일 임시노회가 강원도 속초 모 호텔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입수한 후 현장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허탕만 쳤지만 노회 측에서는 예약을 취소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니 1시부터는 본인들이 회의를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임시 노회를 열지 못한다면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려던 목사들이 이틀 전 서울 노원구, 그것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한 김진하 목사가 심호하는 예수사랑교회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인 강재식 목사는 그간 평화나무를 통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병훈 목사 사건 당시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평양노회 명예도 있고 정확하게 해보려 그러고 있어요. 전병훈 목사 사건에도 그때는 이제 노예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위치가 노예에서도 선배가 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김영진 목사의 신학적 사상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이 틀렸다. 주변이 틀린 게 아니라 핵심이 틀렸다. 목회하다 보면은 나도 그렇고 누구나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핵심이 틀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견해는 한두 번 밝힌 게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우리 장로교 합동 측 교리와 달라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당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정통적인 교리예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틀리면은 고치라고 할 거고 많이 틀리면은 재판국을 가거나 축출을 하든가. 근데 일단 감으로 볼 때 많이 틀려요. 똥이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신학적으로 그쪽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고쳐도 많이 고쳐야 된다. 어제 또 한마디 한 것처럼 이거 뭐 정말 정명석이나 신천지랑 짬뽕 해놓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나 강 목사는 지난 9월 6일 평화나무와 만난 자리에서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전에 목사님 저한테 이단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대위 쪽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더니만 그거 정도 가지고 이단성으로 가기에는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단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대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검증해갖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지 이걸 갖다가 한 교회나 한 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게 이제 이대희랑 이야기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이거 좀 내가 살펴볼래 그랬더니만 야근에 같이 안 하겠다고. 그러나 예장합동 이대위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노예가 청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뭔가 올라오면 목사님들이 좀 꺼리시는 건 맞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임기가 끝날 쯤에 올라와도 정식으로 헌의안이 올라오면 차기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다루면 안 돼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그 형태가 기존 우리가 이단성으로 규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 개인 소견이에요.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편 평양노회 황석산 노회장과 강재식 진상조사위원장 등은 임시 노회 전부터 평화나무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준 분이 계시죠. 예. 자, 그 누굽니까? 누가 이런 사태의 책임자예요? 네, 강대식 목사 나오셨습니다. 강대식 목사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깨뜨렸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편집할 때 아차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요? 우리가 이분을 안 모셨고. 그래서 아니 난 사실 그 촬영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해야겠다. 다시 촬영하자고. 그래서 말았는데 오늘 강재식 모처럼 나왔습니다. 예, 강재식 머리에 왕관 한번 씌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금면류관인가요? 아니면 가시면류관인가요? 아니 왕관. 저는 오늘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예. 지난주 안 나왔으니 오늘 2번 나와야지. 이따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강재식 목사는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피해 교인들이 호소를 하면은 그 강재식 목사를 그리고 정말 믿었던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교회 내부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겠다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정말 강재식 목사를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강재식도 처음에 그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김명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병훈 목사 사건을 경험했던 분들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분들이 믿었고, 근데 결국은 그래서 내부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강재식 목사 관리한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 제보자분들이랑 갈라놓는 셈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김명진 목사에게 그루밍됐던 교인들을 강재식 목사가 다시 자기 밑으로 그루밍을 시킨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김다정이도 합동 측 아닙니까? 예. 또 김명진이 강재식이 다 합동이고 그 합동이란 타이틀 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루밍으로 이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합동에는
훌륭하게 좋은 목사님도 그래도 계시는데 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양노예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루밍 노예로 바꾸세요. 예.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변호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왜 교단에서 이거를 이단으로 왜 지정을 못한 거냐. 이분 그 이단 영진님의 교회? 네, 그러니까 아. 이단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이거 너무 이단 명확해 보이는데 왜 이단으로 지정을 안 한 거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그 노회는 오히려 당시에 평화남으로 조사하라고 했던 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정말 대폭발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그리고 저희를 또 조사해 주시려고 했군요. 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 그 1급장애 판정 받으신 그 뇌출혈 판정 아, 받으신 예, 예, 제이자매님 예. 사실 이 부분도 무혐의 난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이 안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 뇌출혈로 판정 받은 게 실제로 이 훈련 때문인지 평소 고혈압 때문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고혈압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혈압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훈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저 의학 상식이 없지만 너무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에 고혈압이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더욱 그럼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안 그 되는 병력 거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 그루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은 앞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겠네. 야, 너 병력이 있는데 말이야. 그것 때문이겠지. 무슨 뭐 여기 교회에서 뭐 훈련했다고 그렇게 해서 네가 다친 거겠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말이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무성의한 겁니다. 무성의한 거예요. 검찰이 또 한 번 우리를 실망시키네. 예. 아, 정말. 동시에 한숨. 네. 뭐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들은 그래도 일부 기소가 됐기 때문에 환영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침체돼 계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그 상황, 피해에 비하면 너무 이제 그 올라간 기소된 건은 너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평화나무가 뭐 끝까지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아직 이게 그 법의 판단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사안들 이걸 또 추가 고발하는 방향과 또 아울러 지금 무혐의로 나왔던 일부는 다시 한번 그 재정 신청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희는 지치는 법을 몰라요. 예. 네. 공격을 받으면 더 힘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럼요. 뭐 그냥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네. 나의 존재감이 막 느껴져요. 예. 자, 네. 강재식 목사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고. 예.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 목사. 진짜 부끄러운 줄 예.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잠시 벙커원 교회를 좀 탈퇴해서 네. 사실 제대로 출석도 못 하고 있지만 아, 강재식 목사 교회에 좀 다녀오고 강재식 목사 교회로. 네. 아, 알겠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네. 불안이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강재식 목사. 초롱초롱 초롱초롱하게 예. 매주 매주. 예. 앞에서 네 얼마나 싫으실까요? 예, 예, 실제로 그게 가능하신 분이신데 예, 그거를 강재식 목사님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재판 중에 있는 또 목사 한 명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 네 정광훈 씨. 빤스. 네 정광훈 씨가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재판을 미루고 자꾸 정치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당원 모집에 네, 굉장히 혈안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을 활보하고 계세요. 어제 그 변희재 씨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매우 충격적인 그 정보를 올렸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예언자의 길을 걷기 네. 위해서는 네. 자기가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우리 저 빤스 목사가 지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지금 뭐 출마가 어려울 걸? 그리고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굉장히 얄짤없습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판단을 받게 된 거면은 또 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정말 골 때려지는 거예요. 예. 예. 그 재판을 자꾸 늦추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당원 모집?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당원 모집만은 아닐 거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뭔가 또 딴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과거와 같이 열광적으로 모이고 돈을 쏘고 그러진 또 않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정광훈 씨가 좀 풀이 죽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저희가 좀 면밀하게 날마다 모니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 같지 않아요. 예. 네, 확실히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도 뭐 이제는 서로 이제 선긋기가 좀 아이고 모양새고. 보십시오. 그 저기 네. 그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는 좀 친해졌다가 또 위세를 세워줬잖아요. 또 그러다가 이제 이 날짜도 안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자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네. 예. 날 버렸다고 그때 이제 그 정광훈 씨가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 자유한국당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그 뒤로는 정광훈 씨가 예전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은 변희재 뿐이에요. 한국 우파에서 가장 인원 동원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전광훈을 인정하더라고. 예. 그게 옛날 얘기지. 지금 뭐 집회 열어봐야 뭐 얼마나 뭐요.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 홍재 씨가 아직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항소심은 좀 올바른 판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휴 참,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 뭐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여러 목사들의 얘기 좀 다뤄봤고요. 네. 2부에서는 최근에 뭐 기독정이니 무슨 뭐 천안의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